자, 봅시다. 제가 이렇게 출력문 2개 해가지고 실행해 봤어요. 이것도 10이라고 나왔고요. 얘도 10이라고 나왔네요. 출력문 보시고 2개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이것들을 각각 저기다 담아 봅시다. 10이니까 숫자겠죠. 그죠? 네,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int a에도 10 담았고요. int b에도 이렇게 10 담고 얘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얘는 A잖아요. 이건 A인 거고 얘는 B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출력문 괜히 지웠네. 요런 출력문과 이 B라고 하는 출력문이 보여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벗겨주는 거를 프린트가 했지, 데이터 저장하는 거가 한 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런 거 좀 주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B가 지금 B라고 하는 변수로 내가 10이라고 하는 이 문자죠. 문장이죠. 예, 따옴표니까. 얘를 담으려면은 int가 아니고 스트링으로 하셔야 돼요. 스트링으로 하면은 잘 나오고, 출력문에서는 문자인지 숫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우리는 이 안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서 쓰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는 변수명 규칙. 자, 보시면 제가 지금 A랑 B랑 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변수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요게. 필요 없고. 자, in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아요. 막 써도 돼요. 이거 변수로 되는 거예요. 복사만 잘 해주셔서 뽑아보면은 10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변수는 그저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지을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규칙 첫 번째,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에러 나요. 이 숫자로 시작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무조건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알파벳이 있건 없건 얘는 숫자여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숫자 데이터도 온전치 않고요. 변수명의 규칙도 깨진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에러가 나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중간에 끼는 그런 방식은 또 됩니다. 그런 것도 돼요. 숫자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숫자로만도 안 되고 숫자와 알파벳으로도 안 되지만 숫자로 시작해서도 안 되지만 사이에 있는 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바에는 예약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약어. 영어로 이제 reserved language를 붙였던가 합니다. reserved 어쩌고예요.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하면 저장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어 이미 쓰기로 예약이 돼 있어. 이미 자바 문법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야. 정의해놨어. 이런 건 못 써요. 못 씁니다. 요런 것들 등등 되게 많아요. 예약어라고 쳐보시면 또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 클래스에다가 10을 담고 그 클래스에다가 10 해야지. 그러면 뭐 틀린 게 없어 보이는데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못 쓴다. 그냥 이제 요거는 따로 공부를 해야지. 클래스 안 되고요. for 같은 것도 못 써요. for.
이미 예약된 언어라서 그래요. 쓰다가 뭐 적절하게 내가 변수 이름을 지었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예약어인지 의심해 보시면 웬만하면 다 풀릴 거예요. 그 외에 당연히 많아요. 근데 이 정도로만 한번 딱 치고, 난 변수명을 짓는 데 있죠. 짓는 어떤 규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카멜 표기법이랑 그리고 스네이크 표기법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합성어 지을 때 말하는 거예요. 합성어를 변수명으로. 그래서 카멜은 대문자로 구분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스네이크 표기법은 언더바로 구분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거예요. 그 인트 숫자잖아요. 나이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인데 누구의 나이냐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래요. 그럼 그런 변수를 지을 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폴이라고 하는 사람과 age를 이제 합쳐서 넣어야 돼요. 각각 넣기에는 그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서 보통 변수명이 합성어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 썼는지 안 읽힙니다. 하나의 단어인지 두 개의 단어 붙인 건지 세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는 대문자로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구분이 돼요. 아, 이게 폴이랑 age랑 같이 썼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고, 대문자를 쓰시게 되면은 폴, age, and 존, age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좀 되죠.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것이 그 봉우리가 좀 지어지고 있죠. 대문자 때문에 읽다가 이렇게 낙타 모양이 돼요. 낙타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설명이고, 언더바로 이것들을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언더바. 이렇게 언더바도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문제없이 잘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스네이크 표기법이죠. 이렇게 보이는가요? 편하신 거 쓰시면 되고, 네, 둘 중에 하나 통일하셔가지고 코드를 쭉 작성하시면 되겠죠. 코드 그 하나 쓰는데 이 표기법도 자꾸 바뀌면 좀 그래요. 요거는 기억하시고, 참고로 그냥 이렇게 막 저기 문제에 좀 나와요. 헝가리안 표기법 이런 것도 있어요. 헝가리안 표기법. 이거 막 정척이 문제 이런 데 나와요. 헝가리안 표기법은 데이터 타입이랑 타입 함께 쓰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인트라고 해서 분명히 앞에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정확히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더 써주는 거예요. for age int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거 아니고 여기다가 이런 걸 써준다는 건데 보통 이걸 대문자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표기법도 있다. 이건 잘 안 쓸 거예요. 헝가리안. 정척이 보시는 분들은 좀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좀 해봅시다. sout 10 더하기 10 이제 연산에 대한 거예요. 변수에 대한 거는 얼추 좀 했고 연산 이 프린트 하는 데다가 제가 이렇게 식을 두 개 썼고요. 이 결과를 한번 예측을 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좀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애는 20이 나왔고 두 번째는 10 이러고 나왔어요. 여기다가 더하기를 또 해봅시다. 여기 10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자, 이러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대체 뭔가요, 이게? 20, 10, 얘는 10, 10, 10. 다르죠? 하나만 더. 중간에 넣는 거 하나 더 있네요. 중간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이고 문자 데이터이고 이런 건 이제 아시죠? 그래서 각각 데이터의 연산은 어쨌든 더하기인데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와요. 순서대로 될 겁니다. 같은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가요. 요거 두 개 가면 20 되죠. 20 더하기 문자 10인 거예요. 문자랑 숫자랑 더하기가 붙으면 숫자가 문자가 됩니다. 형 변환이 돼요. 데이터 타입의 형식이 변환이 돼요. 암묵적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자동적으로 된다. 암묵적 형 변환.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010인데 이거 문자예요. 데이터 타입이 문자. 그럼 두 번째 것도 풀리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문자여가지고 1010인데 이게 문자인 거예요. 통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하기 10을 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문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1010 마찬가지.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죠?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 두 번째 코드 좀 조심해야 돼요. 보실 때. 이거 요렇게 예상이 될 만도 하지 않아요? 10이랑 20이랑 붙을 수 있잖아요. 예상되죠? 사람은 예상돼요. 딱 적당하게 묶어가지고 이거 20 더하고 그 다음에 10 하면 뭐 문자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번엔 5 정도로 갈까요? int a는 5. 자, a를 제가 올리고 싶어요. a라고 하는 지금 데이터 공간 하나 만들었고 5를 넣었는데 저는 a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6, 요 데이터에 더하기 1을 한 값을 다시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a에다가 a에 있는 데이터에 더하기 1을 한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실행해보면 5랑 6 잘 나오고 있죠. 지금 a가 5에서 6으로 바뀌었는데 이 코드 이거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a가 두 번 쓰이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익힐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변수고 이거는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더하기 1 연산은 더하기가 먼저 해요. 이거 먼저 하고 들어간다 했어요. 한 번 더 하면요. 7 나오겠죠? 또 하면 8이 되죠. 5, 6, 7, 8인데 여기 코드에 진행되는 거를 눈으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처음에 만들어 놨고요. 이 만든 게 값으로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값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가 A로 담겨요. 지금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동일한 공간에 있어요. 똑같아요. 새로운 A가 생긴 게 아니죠.
그러면 이 12번째 행에서 A의 공간에는요, 6이 담겼어요. 14번째 행의 코드에서 행해질 때 이 A 값의 그러면 데이터는 6인 거잖아요. 그래서 A에 7이 담겨요. 각각의 시점마다 A의 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코드가 헷갈려요. 헷갈리는 거예요. A 계속 쓰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네, 좀 줄여야겠어요. 좀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일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자, A가 너무 중복되니까 A 하나를 좀 생략하자는 거예요. 생략. A 중복을 빼자. 이렇게 해서 빼면 뭘 빼야 되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A를 빼야 됩니까? 예. 저 변수 A를 빼면 안 되죠. 변수는 공간을 가리키는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A를 이제 빼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빼서 1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A에다가 1. 이걸 좀 그다음 붙여요. 그러면 는 하고 플러스해서 1 하면은 이거 A랑 플러스 1이랑 한 거 같은 거죠.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해서 좀 써본 거예요. 이게 좀 써봤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뭐 해볼까요? 잠깐만. 마이너스, 5, 6 하다가 5, 4 나오죠? 잘 빠지죠? 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중복을 빼봐요. 그럼 A에서는 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붙여요. 자, 이랬더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 였냐면요. 요게 A에서 마이너스 1을 이게 마이너스 1에 대한 데이터인 거야? 아니면 A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이 마이너스 부호가 1에 붙으면서 정수에 붙으면서 정수뿐만 아니라 다른 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가 이게 음수 부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뒤집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뒤집으니까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정리해보자면 A의 A 플러스 1은 A의 플러스는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보호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뒤바뀌었어요. 플러스도 뒤바꿨고요. 마이너스도 다 뒤바꿨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지금 5654인데요. 이 코드를 플러스는으로 이렇게 바꾸고 얘는 뭐 마이너스는이고 얘는 이대로 더 보죠. 이렇게 했을 때 5654 동일하단 말이죠. 동일한 걸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거의 장점 얘가 아마 대입연산자의 종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대입연산자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가요. 곱하기도 돼요. 곱하기 하면 되고요. 나누기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약간 통으로 가는 거니까 대입연산자의 종류가 좀 늘어나겠죠? 이거는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3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1만 하라는 법이 없죠? 얘가 구현이 잘 돼요. 이런 데서 3을 빼주게 되면은 5였던 게 6에서 3 빼니까 3으로 줄었죠. 이런 게 잘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이 아닌 숫자를 뺄 때는 요 대인연산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1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게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A에다가 1 증가시키고 A에다가 1 마이너스 시키는 것도 귀찮았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갔습니까? A에다가 그냥 플러스 2번 붙이자 해서 더 줄었어요. 이거 1 더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A의 1 빼가 돼요. 빼. 이렇게. 지금 이 코드에서 A의 플러스 플러스 온점 꼭 써주셔야죠. 이거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 A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온점 했을 때 5, 6, 3, 2가 나오면 동일한 코드죠? 동일해요. 5, 6, 3, 2가 나와요. 그래서 연산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장 효율적으로 자꾸 써보는 이유는 물론 가독성도 있지만 코드 자체도 메모리라서 메모리를 극도로 아껴 써야 되는 시절에 이런 문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문법을 우리가 지금 익히고 있는데 자 A++가 약속을 1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딱 제기를 하죠. 플러스 플러스 A 하면 안 돼? 라고 제기를 합니다. 얘도 1 더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A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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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뭐가 달라요? 뭐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이 두 개도 또 구분할 필요가 생기네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A 값을 먼저 쓰고 나서 1을 더하자가 됐고요. 얘는 1을 더하고 A 값을 쓰자가 됩니다. 먼저 그 순서의 차이를 좀 뒀어요. 그래서 순서 차이까지 가면 우리 연산자에 대해서는 완전 잘 아시게 되는 건데 자, int a는 1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 int b는 a 플러스 플러스래요. sysout b 이것도 좀 주석 처리해주고 네, 코드예요. A의 값을 먼저 쓰자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거 A를 먼저 쓰자였죠? 쓰자. 그 다음에 더하자. 였어요? 이 쓴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럼 B가 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시면 B 2 나오나요? 1 나와요. 1. 네, 요런 거예요. 지금 B 1 나옵니다. 1. 왜 그런 거냐면 요래서 그래요. A를 먼저 쓰자라고 했을 때 이 연산에 먼저 들어가자라고 하는 소리가 돼요. 여기서 있는 연산은 대입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B에는 먼저 담겨요. A랑 B 뽑아보자. 그럼 A는 뭐 나올까요? 여기 A. 여기 A. 여기도 1. 2 나오죠? 2. 이 한 줄에서 얘는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는 A한테는 2가 되죠. 2가 돼서 다음 줄에서 나올 때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담깁니다. 바꿔보자고요. 플러스 플러스 A로 바꿔보죠. 이렇게 하면 저걸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1을 더하는 거. 그럼 B에 나오는 거는 2? 예. 예, 좀 이제 되죠? 보이죠? 이거 코드예요. 코드고 컴퓨터의 연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익혀보고자 가면은 한 요 정도까지 오시면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오버해서도 아신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아신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이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심화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이거는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헷갈릴 겁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자, 이게 A로 하니까 좀 그렇죠. 이건 C로 여기는 C로 갈게요. CD, 그럼 CC, 그다음에 CD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실행하지 마시고요. 찍어봅시다. 각각 한번 찍어볼 거예요. 답을 한번 알려주세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A에 지금 1이 있고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올지. 자, A 뭐 나올까? A는 생각해 보시고 B는 C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번. A 뭐 나올 것 같으세요? A 3 한 명 있었고요. 다른 분.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른 거 한번 예상해 보신 분? B는요? 그러면 여기서 4.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C하고 풀풀이니까 뭐 어떻게 나올까요? 1, 2, 3, 4, 5. 그러면 D는요? D가 오히려 조금 더 쉬울지도. D는 2, 2. 2. 돌려볼까요? 돌려보시고 풀어봅시다. 5가 나오네요. 예, 3이네요. 3이네요. 이게 이제 순서하고 연산자 우선순위가 일부러 이건 좀 꼬운 문제예요.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그 메모리 공간이 하나라는 점,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그래도 좀 갖고 왔어요. 썩 그렇게 유쾌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뭐 어떻게 됐는지 봐야죠. A가 하나의 공간을 여기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연산을 여기다가 하건 A는 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잠깐 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1, 여기 1이잖아요. 먼저 계산해야죠. 1 더하라잖아요. 2 됐죠? 요거 2 됐죠? 그죠? 연산 먼저 했으니까. 그 다음 더하기 하고 대입하면 4겠네요.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풀었어요, 처음에. 여기는요. C1이잖아요. C1 넣고 1 넣으면 먼저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1부터 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2 나오죠. 2. 근데 3이 나온대요. 에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풀이에서 이렇게 1 넣고 1 넣잖아요. 요게 조금 잘못된 게 A가 첫 번째 하나의 공간이어서요. 요게 먼저 실행을 하겠죠. 동시에 실행하진 않아요. 항상 연산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게 실행이 됐을 때 있죠. A에 플러스 1이 됐으니까 2가 됐죠. 이 시점에서. 요 시점에서 A가 2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점에 가서는 A가 2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니까 3이 돼요. 하나의 공간이고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순간 우리 그 수학 계산하실 딱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가 5가 나온 이유는요. 여기서 처음에 이거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요. 요거 실행했을 때 이 네모칸, 첫 번째 네모칸의 결과만 딱 봐야 돼요. 여기서의 결과만 여기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일 때 2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연산됐을 때 이게 3이 돼서 2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변수가 하나다. C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C에서 이 시점에서 C가 갖고 있게 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이거는 먼저 쓰고 했죠. 먼저 쓰고. 그러니까 1이 먼저 나와요. 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되죠. 그 다음에 2가 돼요. 이게 시점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 때쯤 되면은 이거는 2 뿔뿔이라서 2를 써요. 그러니까 1, 2가 D로 들어가서 더하기 돼서 3이 나오는 거고요. C는 1, 2, 3 해가지고 나중에 3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컴퓨터가 하는 연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사람의 뇌로 보는 계산과 많이 다르다는 것이 그래도 요거 하나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충격이 갔었거든요, 저는. 한번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좀 컴퓨터적으로 계속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변수와 연산자에 대한 것들이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익혀봅시다.